안녕하세요. 팀 멜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연구 배경, 연구 목표, 연구 내용, 향후 계획 및 역할 분담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의 연구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당하거나 점자블럭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자주 부상을 당하는 등 실내 이동에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다음은 저희 공학관의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도블록 등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연구 목표입니다. 저희는 연구 배경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로봇을 만들고자 합니다. 먼저 자동으로 목적지까지 안내하도록 합니다. 사용자가 로봇과 함께 걷는데 불편함이 없고 충돌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사용자에게 음성과 진동으로 현재 경로와 장애물 정보를 안내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로봇을 만들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의 연구 내용입니다. 로봇의 구조입니다. 수랭과 내비게이션을 위한 카메라와 라이다는 전방에 배치했습니다. 손잡이는 평행성을 고려해 양 옆에 배치하였습니다. 옆면에는 전장부를 부착하고 배터리 및 PC를 보관할 예정입니다. 초음파 센서는 후방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팅한 바퀴는 미끄럼 방지용 고무를 붙여 슬립을 방지했습니다. 80kg의 힘이 가해진다고 가정하고 응력 해석을 한 결과입니다. 하중을 견딜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최소 안전 궤도는 2.79로 안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사 결과 사람의 평균 허리 높이는 약 105cm였습니다. 따라서 로봇을 이 높이에 맞춰 설계했으며 폭과 너비는 시중의 성인용 보행기를 참고하여 700mm, 600mm로 정했습니다. 뼈대까지 조립한 모습입니다. 조립 후 실제로 체중을 가해본 결과 견고하게 버틸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의 후방 장애물 탐지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여 장애물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송신부와 수신부에 초음파 펄스가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차를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합니다. 오른쪽에 작성된 코딩은 왼쪽에 보이는 수식을 이용하여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센서 데이터 값에 오차가 발생하였고 여러 번의 실험을 거쳐서 오차율을 구했습니다. 1번에서 3번 실험에서는 총 50개의 센서 데이터, 4번에서는 100개, 5번에서는 200개의 센서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의 평균 값을 6번 항목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전체적인 오차율은 거리에 따라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가장 높은 오차율은 20cm일 때 2.75%, 가장 낮은 오차율은 80cm일 때 0.34%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로봇은 추후 0에서 50cm, 50에서 100cm 지점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되기 때문에 오차율은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는 안내 로봇이 가야 하는 장소를 다음과 같이 10곳을 선정했습니다. 사용자가 목적지를 고르는 방식은 안내 버튼을 누름으로써 안내를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이 시스템에서 아두이노에 로스를 얹어 PC로 로스 토픽을 보내도록 제작했습니다. 다음은 휠 오도메터리입니다. 먼저 휠 오도메터리는 왼쪽과 오른쪽 바퀴의 회전을 통해 로봇의 현재 위치와 방향을 추적하는 시스템입니다. 바퀴의 회전은 모터에 있는 홀 센서를 통해 바퀴의 회전수를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로봇은 자신의 현재 위치와 방향을 추적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INU 센서를 이용해 가속도와 자이로 센서의 값을 적분하여 위치 좌표와 회전각을 반환합니다. 언급한 두 방식을 병합하여 필터를 거친다면 더 정확한 로봇의 현재 위치값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로봇은 디퍼런셜 드라이브 구동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선속도 및 각속도 값을 통해 이동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구동부를 위한 모터를 결정하기 위해 토크를 계산하였습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등가속도 구간과 정속 구간을 가정하였고 이에 대한 가속 토크와 정속 토크를 구하였습니다. 그 후 두 값을 더하고 안정계수 2를 적용해 최종값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값을 기준으로 더 큰 토크의 모터로 선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BLDC 모터를 선정하였으며 모터 구동을 위한 모터 드라이버 또한 이와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모터를 구동하기 위해 세 파트로 구성된 로스 패키지를 작성했습니다. 각 파트에서는 모터 드라이버와의 통신, 로봇의 속도를 제어하는 함수, 그리고 로스 통신 및 핵심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이와 같이 역할에 따라 나누어 더욱 효과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패키지의 모터 구동 과정을 나타내 보았습니다.
먼저 속도, 각속도 값을 로스 통신을 통해 전달받습니다. 이 값은 세 파트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모터 드라이브에 시리얼 패킷을 보내줌으로써 모터가 구동됩니다. 슬램 기술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알템맵 패키지를 중심으로 하여 슬램을 구현하였습니다. 알템맵은 뎁스 이미지와 스캔 정보 등을 받고 3D 맵, 추정 위치 등을 알려줍니다. 아직 로봇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다음과 같은 로봇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슬램과 관련해 3개의 센서를 사용하는데 각 센서는 독자적인 좌표 프레임을 지닙니다. 따라서 센서의 위치차를 TF의 인수로 전달하고 이를 실행하여 T265를 중심으로 좌표 정보들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매핑 영상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속 현재 카메라의 프레임과 저장된 프레임 중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으로 위치를 리셋해줍니다. 클라우드 맵 데이터와 추후 내비게이션에 사용되는 그리드 맵을 작성하며 매핑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로컬라이제이션 영상입니다. 로컬라이제이션 시 매핑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를 로드하고 위에서 언급한 프레임 매칭 기법과 오도메터를 이용해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합니다. 이제 향후 계획 및 역할 분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잡이와 카메라 거치대 등 필요 부품을 설계 및 출력하고 버튼 및 진동 추가 등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모터를 구동하는 로스 패키지를 작성하고 휠 오도메터리 데이터 또한 활용하여 내비게이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중간 평가란에 있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앞으로는 최종 평가란에 있는 역할을 수행하여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